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내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다 보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참 많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긴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피고 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더군요. 한 사람의 인생이 궁색해지는지 아니면 풍요로워지는지는 그가 매일 드나드는 집 문 앞에 풍경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어디에 심느냐는 풍수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와 생명에 대한 예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 대문 바로 앞에 혹은 현관 입구의 정체물을 나무나 식물을 무성하게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말라비틀어진 나무를 아까워서 혹은 귀찮아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아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참으로 총명하고 부지런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사업이 기울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찾아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대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하고 음침한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그 나무는 햇빛을 가릴 뿐만 아니라 마치 집안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흡입기처럼 서 있더군요. 사람들은 그것이 운치 있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 집주인의 눈을 가리고 변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고집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은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100세를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보다 무엇을 심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50살이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인생의 가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집 앞에 그림자가 짙게 깔리는 나무, 즉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식물을 두는 것은 마치 자신의 앞날에 스스로 어두운 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문을 나설 때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식물을 보거나 축 늘어진 가지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나무를 보면 우리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와 우울이라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세상은 험난해. 나는 나를 지켜야 해. 혹은 내 인생도 저 나무처럼 축 처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가난의 악순환입니다. 재물은 밝고 맑은 곳을 좋아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깊숙이 들어오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법이지요. 그런데 집 앞을 가로막은 울창하다 못해 기괴한 나무들은 그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 됩니다. 내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동안 자수성가하여 노년까지 평안을 누린 사람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 앞은 항상 단정했고 사람의 기운을 압도하는 과한 식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 앞의 공간은 곧 나를 세상에 내보내는 통로이자 세상의 복이 나에게 들어오는 유일한 길목이라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당장 밖으로 나가 여러분의 집 문 앞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곳에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고 서 있는 침묵의 포식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비단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쌓아둔 잡동산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화초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나무 한 그루일 뿐인데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작은 차이가 거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이상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높아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특정 종류의 식물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제가 살아오며 목격한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니 유독 가세가 기울거나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집들에는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보기 좋아서 혹은 선물을 받아서 심었다고 하지만 그 식물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생각보다 매섭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경계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가시가 돋아난 식물들입니다. 특히 현관이나 대문 바로 앞에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선인장이나 가시가 날카로운 장미 덩굴을 두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식물의 가시는 본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집의 입구를 막고 있으면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애쓰고 돌아온 가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날카로운 가시라면 그들의 무의식은 휴식이 아닌 경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서로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기보다 날선 대화가 오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버드나무처럼 가지가 길게 아래로 늘어지는 나무를 대문 앞에 심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버드나무를 집안에 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요. 버드나무는 물기가 많고 기운이 차가우며 아래로 처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5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 뻗어나가는 생동감과 활기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축 처진 나뭇가지를 머리에 이고 나가는 형국이니 마음의 무게가 오죽하겠습니까? 기운이 아래로 쏠리면 의욕이 꺾이고 이는 곧 경제적인 정체로 이어집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밝고 경쾌한 흐름을 타고 들어오는 것인데 집 앞이 음침하고 무거우면 그 흐름이 끊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또 하나 유심히 보는 것은 죽어가는 나무를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화분에서 이미 생명이 다해 갈색으로 변해버린 잎들을 그대로 두거나 밑동만 남은 나무를 치우지 않는 것은 집에 죽음의 기운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늘 강조했던 것이 단정함이었습니다. 내 주변이 단정하지 못하면 내 사고도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재물은 단정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을 따릅니다. 죽은 나무를 치우지 못하는 그 마음의 미련이 결국 들어와야 할 새로운 복을 밀어내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의 규모에 비해 너무 거대한 나무입니다. 마당이 좁은데 집의 지붕보다 더 높이 자란 나무가 대문을 압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나무가 집의 햇빛을 가리고 기운을 누르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작아집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길을 펴지 못하고 주변에 눈치를 보게 되거나 원인 모를 무력감에 시달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쉬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여야지
주인을 압박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본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온기를 줄지 혹은 내 시야를 가리지는 않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반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주변의 환경을 돌보지 않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혹은 남들이 좋다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식물은 그저 서 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현재의 심리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두어 타인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축 처진 나뭇가지처럼 스스로를 연민하며 가라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좋은 기운을 물려주고 싶다면 더욱 세심하게 문 앞을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가꾼 정원의 기운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앞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잘못된 기운을 어떻게 걷어내고 대신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빈곤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성찰의 시간을 다음 장에서 함께 가져보도록 합시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나무가 사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세운 벽은 아니었는지 조용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 앞의 나무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식물을 치우는 작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고독과 상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쌓아온 삶의 찌꺼기들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50대, 60대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면 내 손에 남은 것은 공허함뿐인 경우가 많지요. 이때 사람들은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 앞에 심어둔 울창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오래된 물건들에 대한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마음이 가난해지면 사람은 자꾸만 숨으려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곳보다는 그늘진 곳을 찾게 되고 대문 앞을 환하게 비우기보다는 커다란 나무로 자신을 가리려 합니다. 타인에게 내 초라함을 보이기 싫은 방어 기제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마치 그늘에서 자라는 이끼와 같아서 햇볕을 차단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홀로 지내다 보면은 결국 자신이 만든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거나 혹은 홀로 남겨진 노년의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집 앞에 어둡고 음침한 기운을 내뿜는 나무가 서 있으면 그 적막함은 배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몰랐던 그늘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 때 집 앞에 무성하고 뒤엉킨 나뭇가지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마치 내꼬여버린 인생 같아 보여 눈물을 짓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운명을 갉아먹는 진짜 재물 흡입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자식들을 위해 내 욕망을 눌러왔지요. 그 참음의 세월이 깊어지면 마음속에는 한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나무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집안의 환경마저 답답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기운은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만난 많은 노인이
몸이 아픈 이유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더군요.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들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 이미 다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창가, 가시도 든 식물로 가득 찬 베란다, 그리고 앞마당을 가로막은 거대한 고목이 그들의 생명력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의 통로가 막혀버린 상태가 진짜 가난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타고 들어오고 사람은 밝고 쾌적한 기운에 이끌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우러 왔다가도 집 앞에 음산하고 거친 나무 기운에 눌려 발길을 돌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서러우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공간부터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문 앞을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철학을 공부하며 평생을 깨달은 바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그 환경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넘게 고생하며 일궈온 삶이 이제야 비로소 결실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맺기도 전에 스스로를 낡고 오래된 것들의 그늘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낡은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썩은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주는 운치를 즐기기 전에 그 나무가 나의 생기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을 둘러싼 공간이 이제는 좀 비워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배려보다 나를 위한 정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비로소 평안과 풍요로 채워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다음 장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변화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내가 100년을 살며 얻은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인생의 복은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깨끗한 자리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의 정리정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을 부르고 노후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대문 앞과 현관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말한 그 운명을 가로막는 나무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무 한 그루를 지키려다 당신의 노후를 어둠 속에 가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무를 베어내기 어렵다면 가지를 단정하게 쳐서 하늘이 보이고 햇살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햇빛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에너자이저이자 가난을 쫓아내는 천연의 보약입니다. 밝은 곳에는 어둠의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밝은 마음에는 가난이 깃들지 못합니다. 또한 물건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다 쓸모가 있겠지라며 낡고 망가진 물건들을 집 앞에 쌓아둡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에너지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깨진 화분, 녹슨 농기구, 주인 없는 신발 같은 것들은 당장 치우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재물운을 빨아들이는 구멍이나 다름없습니다. 집 앞이 정갈해지면 그 집 주인의 정신도 맑아집니다. 정신이 맑은 사람에게는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그 판단력이 결국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법입니다. 말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늘 강조하듯이 말은 마음의 알갱입니다. 집 앞에 나무를 정리하듯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힘들다, 죽겠다, 나 같은 게 무슨 복이 있겠나 하는 말들은 당신의 인생에 가시나무를 심는 행위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더라도 그 독한 말을 내 마음의 정원에 옮겨 심지 마십시오.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훌륭한 인격자는 타인의 무례함을 자신의 불행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비우고 비워서 마음의 공간을 넓혀두면 누가 돌을 던져도 파문만 일뿐 깊은 상처는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고 심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잎이 둥글고 생명력이 위로 향하는 식물을 곁에 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선비들이 사랑했던 매화나 난초처럼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식물들은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청결함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때로는 가장 큰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어 있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50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더 가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비울까를 고민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단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집이 늘 밝고 정갈하며 온화한 기운이 넘친다면 자식들은 그 기운을 받으러 자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보다 귀한 인복이고 가문의 번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현관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공간이 나를 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밀어내고 있는가? 만약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낡은 나뭇가지를 치고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당신의 운명을 닦으십시오. 공간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면 비로소 운명의 물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난하고 외로운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공간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제 그 책임을 다해 여러분의 노후를 환한 빛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을 지어보려 합니다. 내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삶의 진리는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마음과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낡고 어두운 그림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집 앞에 나무와 공간을 정리하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을 대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성공이 거창한 곳에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마주하는 현관문의 청결함,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를 돌보는 마음속에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50세를 넘어 60, 70에 이르는 과정은 나를 억눌렀던 모든 과한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나를 압도하던 거대한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넓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야말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다 산 사람이라 치부하며 방치하지 마십시오. 나무도 정성을 다해 가꾸면 늙어서도 고운 꽃을 피우듯 사람의 인생도 가꾸기에 따라 노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앞을 가로막은 불운의 기운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평온과 감사의 마음을 심으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흩어졌던 재물의 기운이 다시 모여들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만큼 홀가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조용히 앉아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방해하는 그 무거운 나무를 기꺼이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산 노교수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날에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정갈해진 문 안으로 날마다 기쁜 소식들만 찾아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